형의 결혼식 날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니, 이미 찢어져 있었다. 형이 내게 보낸 메시지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동생아,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어서 $1,500만 보내줄 수 있어? 가족이니까 이해해주라,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그 메시지를 읽으며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억지로 짜낸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스꽝스러워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형, 김민준. 나보다 5살 많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살았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시고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실 때 내가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한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형은 그 돈으로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나는 밤낮 없이 일하며 형의 등록금을 댔다. 민수야, 고맙다. 나중에 다 갚을게. 형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갚은 건 없었다. 오히려 형은 결혼 자금을 모을 때도 내게 손을 벌렸다. 내가 보낸 돈은 수십만 달러에 달했다. 부모님 장례식 비용, 형의 결혼 준비금, 심지어 형수 될 여자의 해외 유학비까지. 나는 모든 걸 주었다. 왜냐하면 가족이었으니까.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희생했다. 그런데 결혼식 초대장은 오지 않았다. 형의 메시지가 도착한 건 결혼식 전날이었다. 초대는 못했어. 자리도 좁고 내가 오면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내가 보낸 돈으로 치러지는 그 화려한 결혼식에 내가 왜 어색한 존재가 돼야 하는가. 형수는 나를 싫어했다. 너 같은 동생 있으면 창피해. 그녀가 형에게 속삭인 말을 나는 우연히 들었다. 나는 그날 밤 원룸 바닥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형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한 일, 집을 팔아 형 부부가 새 아파트를 산 돈, 그게 내 몫까지 포함된 거였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져나갔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계산은 명확하다. 나는 중얼거렸다. 형이 내게 요구한 $1,500, 그건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나는 보내지 않았다. 대신 은행 앱을 열어 내 계좌를 확인했다. 오랜 세월 모은 돈, 형에게 주지 않고 쌓아둔 비자금.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복수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속 문제, 대출 기록, 모든 증거를 모았다. 형이 내게 빌린 돈, 제대로 된 차용증은 없었지만 송금 내역이 있었다. 가족 간 거래라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나는 입증할 수 있었다. 대여였다. 그리고 형의 결혼식은 내 돈으로 치러졌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 형의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형, 돈은 못 보냈어. 대신 선물 하나 준비했어. 형은 웃으며 답했다. 뭐야, 장난치냐?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선물은 소송장이었다. 결혼식 다음 주, 형의 신혼집에 배달될 내용 증명. 빚 청구, 상속 무효 소송. 형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 계획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그 착한 동생이 아니었다.
소송장이 도착한 날 형의 전화가 왔다.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형, 계산은 명확하잖아. 내가 내게 빌린 돈 갚을 때가 됐어. 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가족끼리 무슨 소송이야? 미쳤어, 가족끼리. 그 말만 나오면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형은 항상 그 단어를 방패로 삼았다. 내가 희생할 때도, 돈을 요구할 때도. 하지만 이제 그 방패는 부서졌다. 형수는 전화를 빼앗아 소리쳤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신혼이 망가졌어. 당장 취하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가 형을 만난 건 내가 돈을 대던 시절이었다. 그녀의 유학, 명품, 모든 게 내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다. 그런데 나를 창피한 존재로 치부했다. 나는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혔다. 송금 내역, 부모님 상속 기록, 형이 집을 독차지한 증거. 판사는 가족 간 분쟁이라 조정을 권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공정하게 판단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이 이제 자유로웠다. 형은 패닉에 빠졌다. 회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준 과장, 동생한테 소송당했대.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형수는 임신 소식을 알렸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다. 변호사 비용으로 또 돈이 나갔다. 그 돈도 결국 내 과거 희생에서 나온 거였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형의 회사 주식, 내가 몰래 산 소량의 지분. 형이 승진할 때 내가 준 돈으로 산 주식이었다. 이제 그걸로 압박할 수 있었다. 형의 상사는 내 소송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하세요. 승진이 취소됐다. 밤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형이 나를 때리며 너는 나 미치야 라고 했던 일, 부모님이 형만 편애하던 기억. 나는 항상 참았다. 착한 아들, 착한 동생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나를 파괴했다. 이제는 달랐다. 복수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 형이 찾아왔다. 내 원룸 앞에서 무릎 꿇었다. 민수야, 잘못했어. 취하해줘. 가족이잖아. 눈물이 흘렀다.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형, 내 결혼식에 나 안 불렀잖아. 이제 가족 아니야? 그날 이후 형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송은 길어졌고 비용이 쌓였다. 형수는 스트레스로 유산 위기를 맞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혈연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공정한 계산이었다. 법정이 내 편이었다. 판결은 명확했다. 형은 내게 빌린 돈을 갚아야 했고 상속 분배가 잘못됐음이 인정됐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형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소송으로 이미지 타격을 줬다는 이유. 형수는 병원에 입원했다. 너 때문이야.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읽고 삭제했다.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을 갚는 기분이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냈다. 카페였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곳. 오손님들은 내 과거를 몰랐다.
나는 미소로 커피를 내렸다. 밤에는 계획을 세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의 재산, 그게 내 몫이었다. 형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 화해하자. 돈 갚을게 그는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빈말이라는 걸 형의 계좌는 이미 바닥이었다. 나는 제안했다. 집을 넘겨. 그럼 소송 취하할게. 형은 망설였다. 그 집, 부모님 유산이었다. 고민 끝에 형은 동의했다. 등기 넘김 날 형수의 눈물이 보였다. 이 집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울었다. 나는 무표정했다. 내가 그랬어. 형이 내 돈 가져갈 때 집을 판 돈으로 나는 빚을 청산하고 새 아파트를 샀다. 강남이었다. 형이 꿈꾸던 곳, 나는 그곳에서 혼자 살았다. 고요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가 가져온 공허함. 혈연을 끄는 대가. 형의 소식이 들려왔다.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식당을 열었다고. 형수는 아이를 낳았지만 힘들게 산다고. 나는 가끔 그들을 생각했다. 미워해야 할 텐데 연민이 스멀거렸다. 인간의 약함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건 필연이었다. 형이 나를 배신한 순간부터 시작된 계산.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다. 고통은 영원히 남을 터였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형의 식당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빚이 쌓여 도망쳤다고. 나는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내 사업은 번창했다. 카페 체인으로 키웠다. 돈이 모였다. 성공의 맛이었다. 하지만 텅 빈 맛. 어느 날 형수가 찾아왔다. 아이를 안고 도와줘. 민준이가 사라졌어. 그녀는 울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없었다. 나는 아이를 봤다. 내 조카. 혈연의 흔적. 가슴이 아렸다. 왜 나한테 와?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너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웃음이 나왔다. 구원. 내가 그들의 구원자라니.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형을 찾는 데 도왔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형은 제주도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나는 내려갔다. 형을 만났다. 그는 늙어 보였다. 민수야, 그는 울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과거의 배신, 내 희생, 그의 이기심. 형은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없었으면 나 안 돼서 진심이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직. 하지만 아이를 생각했다. 조카를. 나는 형에게 돈을 주었다. 새 출발 자금. 이게 마지막이야. 조건이었다. 다시 연락하지 말 것. 형은 고맙다고 했다. 나는 돌아왔다. 서울로. 내 삶으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 형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제대로 빌었다. 사업을 같이 하자고. 내 능력 알잖아. 같이 하면 성공할 거야.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혈연의 끈. 형수는 아이를 데리고 자주 왔다. 조카가 나를 삼촌씨라고 불렀다. 그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조금씩 문을 열었다. 가족 모임을 가졌다. 어색했지만 형은 변했다. 열심히 일했다. 과거를 반성했다. 우리는 천천히 화해했다. 하지만 완벽한 화해는 없었다. 신뢰는 깨진 유리처럼 붙여도 금이 같다. 어느 날 형이 고백했다. 결혼식 때 너 안 부른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형수가 변명이었다. 나는 웃었다. 됐어. 지난 일. 내 사업은 더 커졌다. 형의 도움도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배신에서 시작된 복수가 결국 가족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복수는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였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다. 불완전하지만 형의 결혼 10주년 파티에 나는 초대됐다. 이번엔 진심으로. 나는 갔다. 미소 지으며. 파티장에서 형이 말했다. 민수야, 고맙다.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나는 대답했다. 계산은 명확했으니까. 모두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혈연은 강하지만 배신은 더 강하다. 그리고 공정한 계산은 필연이다. 나는 조카를 안았다. 미래를 보며 이 아이는 다르게 자라야 한다. 배신 없이, 희생 강요 없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나는 자유로웠다. 과거의 사슬에서